요즘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가보면요.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구급이나 소방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에요. 아주 조용한데 그 형광펜 긋는 소리 있잖아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 그거랑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인터넷 강의 소리. 딱 그 소리만 들려요. 제가 잠시 흡연장에서 한 분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남양주에서 왔다는 분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말씀이 요즘 분위기를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사기업 털에다가 공무원으로 바꾼 친구들이 확 늘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맞아요. 2021년에 31만 명이 넘던 공시생이 작년에는 12만 9천 명까지 쭉 떨어졌었죠. 네, 요즘 세상에 누가 공무원 하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네, 월급 적고 연금 깎이고 일은 힘들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그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AI가 막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철밥통의 상징인 공무원 인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이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취업 트렌드가 아니라요. 우리 청년 세대랑 또 부모님 세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극명해요. 네네. 그 에듀윌 같은 학원 있잖아요. 거기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가입자 수가 작년 4분기에 전년보다 25.9%나 늘었어요. 25.9%요? 거의 4분의 1이 더 늘어난 거네요. 네, 서점 가봐도 수험서 판매량이 11월, 12월에 각각 25%, 15% 이상 확 늘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ST유니타스라는 곳에서 연설명의 신청자 수예요. 아, 설명해요? 네, 전년도에 3,095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엔 5,141명으로 무려 66%나 폭증했습니다. 66%요? 와, 아니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요. 다들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가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든다는 건데 이거 혹시 뭔가 민간 기업 쪽에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유독 시장이 안 좋아서 반짝 늘어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아주 구조적인 밀어내기 현상에 가깝습니다. 밀어내기요? 네, 청년들이 민간 기업 시장에서 말 그대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AI입니다. AI가 신입 채용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에요. 아,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특히 신입 채용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지금 고용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을 보면 예전 기업들은 백지 상태의 신입을 뽑아서 우리 회사 사람으로 키우는 걸 선호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화지 같은 인재를 원했죠. 근데 이제 AI가 그 백지가 하던 자료조사나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가르쳐서 쓸 인재가 아니라 그냥 오자마자 바로 일할 경력직만 찾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에선 AI 도입으로 작년에 5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회계법인에 못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요. AI가 회계 감사 업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와, 그렇군요. 그럼 AI가 신입사원의 필요성 자체를 줄여버리고 있다면 기업들은 아예 채용문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고 있는 건가요? 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AI가 문을 좁히고 있다면 기업들은 아예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데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1%나 급감했어요. 46만 7천 명밖에 안 뽑겠다는 거예요. 와, 아예 사람 뽑을 계획 자체를 대폭 줄여버린 거네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작년에 국가공무원 9급 경쟁률이 24.3대 1로 9년 만에 다시 반등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신기술, 그러니까 AI가 신입의 자리를 위협하고 기업은 아예 채용을 줄여버리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신입 대신에 경험 많은 고령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역사적인 반전이요. 네, 원래는 청년 고용률이 고령층 고용률보다 높은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이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죠. 아니,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기업 입장에선 시간하고 비용 들여서 신입을 교육하느니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결국 청년들은 AI와 경력직과 그리고 이제는 고령층과도 경쟁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입니다. 와, 진짜 민간 기업 쪽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AI 때문에 신입 설 자리는 줄고 경기 침체로 전체 채용문은 좁아지고 그나마 있는 자리도 경력직이나 고령층에게 뺏기는 형국이네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을까요? 아니면 다른 움직임이 있었나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큰 흐름, 끌어당김 효과가 나타납니다. 끌어당김이요? 네, 민간이 문을 닫는 동안 정부는 오히려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이 5,351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아, 5년 만에 늘어난 거군요. 네, 민간이 채용을 12%나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용을 늘린다는 건 청년들에게 세상이 다 너를 외면해도 정부는 받아줄게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그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네요. 근데 항상 나오던 불만 있잖아요. 공무원 안정적이긴 한데 월급이 너무 적다. 박봉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막 퇴사한다는 뉴스도 많았고요. 이 부분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정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공무원 보수가 2017년 이후 최대폭인 3.5% 인상됐는데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은 추가 인상분까지 더해서 초임 기준으로 6.6%나 올랐어요. 6.6%요? 꽤 많이 올랐네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7년까지 구급 초임 월급을 세전 3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월 300만 원. 뭐 대기업 초봉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고용 불안 시대에는 이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쵸.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해고 갑정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거잖아요. 언제 잘릴지 회사가 망할지 모르는 민간 기업의 불안감과 비교하면 그 가치가 엄청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민간은 청년들을 밀어내고 공공은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푸시풀 요인이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의 더 깊은 곳에 깔린 청년들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압박이 있다고 봅니다. 압박이요? 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자산 격차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네. 29세 이하 청년 가구와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 격차가요. 2020년에는 약 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약 4억 3천만 원으로 벌어졌어요. 4억 3천만 원이요? 5년 만에 격차가 1억 3천만 원이나 더 벌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42%나 확대된 거죠. 와우. 원인은 아마 부동산 가격 폭등이겠죠. 집을 가진 부모 세대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부모 세대는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이런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 앞에는 그 사다리가 그냥 치워져 버린 거죠. 아, 그러니 더 높이 올라가는 모험 대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안정을 선택하는 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자산 형성의 길마저 막혔으니 공무원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처럼 보이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다른 출발선에서 뛰는 경기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느끼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안정적인 트랙을 찾는 심정이랄까요? 이런 현재의 압박감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안정적인 트랙마저 곧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 같은 거요.
네, 그게 바로 청년들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입니다. 바로 정년 연장 논의예요. 아, 정년 연장. 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화 때문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선 이게 재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총 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가는 사람만큼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서 퇴직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 채용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이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공무원 신규 채용이 급감할 거라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이 문이 영원히 닫힐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그게 그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노량진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불안과 미래의 공포가 합쳐져서 다시 공시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정말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네요. 민간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AI는 일자리 주형을 바꾸고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을 키우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청년들의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모든 게 얽혀서 공무원 인기 부활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요? 네, 수만 명의 청년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오로지 객관식 시험 준비에만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건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인재와 잠재력의 낭비입니다. 이들의 노동력과 창의성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시험에만 매몰되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일이죠. 그게 결국 내수 위축이나 저성장, 저출산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거대한 과제들이겠죠.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청년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노량진으로 향하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당장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이었던 노량진 풍경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30분에 1명꼴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학원, 판매량이 66%나 폭증한 인터넷 강의, 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5,000명이 넘는 청년들의 얼굴. 이 숫자들은 단중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청년들이 모험을 포기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량진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그들 개인의 선택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겁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장이 아니라 기업, 스타트업, 창업 현장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라면 청년들이 노량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게 하기 위해 어떤 단 하나의 정책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